우리가 잘 아는 데뷔주였는데 혹시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식. 들어보셨죠? 이 배경음악이 이 시작할 때 끝날 때 파도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자료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해 오면서도 전에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구조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되어 있거나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할 듯 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한 거는 그때 결정된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분이 자꾸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느껴서거든요. 그래서 잠시 앉아서 그런 생각하다 이 음악 또는 데뷔주를 낭송하는 거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냥 그대로 펼쳐나가죠. 제가 늘 시각과 그 감성 미학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저는 감성적 인식으로 받아들이자고 계속 얘기하는 건 이 말도 좀 되게 이렇게 복합적이죠. 이미 그죠?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적인 활동, 다소 좀 좋게 얘기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화되고 고도한 논리가 들어가면 철학화되겠죠. 그죠?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두었을 때 이 감성의 대상은 무엇이고 그 감성을 느끼는 주체는 무엇이냐 또 그 감성의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파고 들어가면서 미학은 규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기 이제 그 동영상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고 또 본 사람이 이렇게 검토를 해준 걸 듣고 좀 미흡하다든지 하는 걸 좀 보강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 메두사의 목 얘기를 메두사의 목을 잘 나오는 영웅 이야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좀 미흡했을 거라든지 또 미미크리에 대한 이야기,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음악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메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그림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보통 배무되어 있는 그 요정의 하나인데 이 요정은 얼마나만큼 두려운 존재인가 하면 그 보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돌로 굳었다 그래요.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모든 감성이 오그라붙는 거죠. 굳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메두사의 목, 누구도 접근하기 힘든 메두사의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때 황금방패를 가져가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라보면 시각의 출발점에는 살아있는 메두사지만 이걸 보고 내가 인식했을 때는 이미 돌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현상들이 바로 미학의 핵심이어서 메두사 얘기를 미학자라기보다는 인식론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또는 새로운 인식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전과 이후는 나는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미미크리라고 하는 미미크리를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미미크리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이런 것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자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찾아가는 이 시각 요소 중에 하나가 전에 언젠가
유마경 얘기하면서 유마고사에게 살인자가 왜 힐책을 받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거나 또 세속적인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우리의 인식은 5가지 감각의 대상은 늘 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의 내면에 시작되는 어떤 거울이 문제다. 당신의 거울을 닦아야 된다. 당신 마음에 비춰지는 투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유마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좀 더 치밀하게 하면 부처님의 모든 뛰어난 제자들이 유마에 가서 힐책받고 마지막에는 살인자가 가서 혼나는 것이 너희들이 이때까지 바깥을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면을 바라본다고 그랬지만 그것도 역시 바라보는 주체가 여전히 남아있고 바라보는 방향이 바깥이 아니고 안을 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인자의 힐책이 유마경 이품 제작품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살인자에게 그런 얘기예요. 넌 이때까지 바깥 보았다. 바깥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좌선하면서 안을 바라보았지만 그건 여전히 세존이 얘기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였다. 참된 중도의 자리라고 한다면 세존이 얘기한 참된 바라봄은 바라보는 주체도 없고 방향성도 상실한 그런 자리다. 다시 말해서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그 자리를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감성적인 인식이라 하더라도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에 미묘한 찰나간에 나타나는 현상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구조는 의미망 속에서 재해석을 거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비교적 서구에서도 무척 늦게 개발되고 1860년대쯤 돼서 바움가르텐이라는 사람이 미학을 만들면서 비로소 학문화되기 시작한 150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역사 속에서도 무척 오류를 끝없이 거쳐요. 이 감성적 인식. 왜냐하면 다른 학문보다 경험치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어려웠고 재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적 대상은 바깥에 있으면서 주체는 저 바깥이 아닌 바라보는 주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서구적인 미학의 출발점은 이런데 과연 그러면 불교적인 미학은 어떻게 가능했냐 할 때 이런 자리를조차도 사실 다 해체가 되는 자리.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카메라 루시다와 옵스쿠라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을 때 불교 사상사 전체를 어떤 점에서 카메라 루시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결국은 아르야식을 규정해내려고 했던, 그리고 나중에 종교 혼합주의자라고 제가 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 아티샤라고 하는 걸출한 종교학자마저도 저는 오히려 종교 혼합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 저는 유식을 놓자고 얘기했던 거고, 옵스큐라에 대해서 중관을 놓으면 비교적 좀 이해는 될 테지만 사실 이런 자리라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보는 주체는 여전히 상정하고 있거든요. 중관 사상에 대해서 중간 사상이 갖고 있는 애매함 또는 뚜렷하게 잡혀지지 않는 실체, 마치 아치만디 같은 것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다가 아르야식을 얘기하면서 유식을 대입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얘기한 자리는 사실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무화시키는 자리.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제로 포인트를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냐타라고 하는 공성에 참된 자리는 바로
어떤 X축과 Y축으로 본다면 이 지점, 이 적점,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럴 때라야만이 사실은 지금 여기가 온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식을 토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세존의 언행을 파악해 들어가야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왜 살아있는 나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무아라고 계속 설명했는지,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인생을 고로 이해하는지가 조금 자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토대로 하사연정해 나가다 보면 세존이 근본적으로 가고자 했던, 도달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 조금이나마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미크리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카프카 얘기까지 하면서 변신을 얘기했죠. 그때 카프카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신, 변형.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장자의 호접지몽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서구에서는 현대, 우리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가끔 영화에도 나오는 뱀파이어, 메타모포시스에 대한 이야기들. 두 번째는 바로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디스가이스 얘기하면서 이 투명인간의 실체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어떤 부처님이 얘기한 우리 투명인간이 되면 뭘 할 거냐라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또는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목욕탕 가서 보겠다든지 은행 가서 뭘 가져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바로 세존에게 많은 제자들이 또는 외도들이 가서 질문을 하고 근본적인 해탈의 자리, 무상정각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했을 때 바로 육신통에 대한 얘기들도 이것과 바로 있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뭐 그냥 타신통, 신족통 뭐 이런 얘기들, 누신통은 바로 이런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이 미미크리의 두 번째 요소와 맞닿아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시각적인 이야기. 근데 이 시각이 바로 어떤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 CCTV를 생각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이 왜 감성적 인식을 추구하는 미학자들을 탄압하려고 하는지, 예술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지, 대마초 이야기에서부터 마약 같은 걸 못하게 하는지, 그걸 마치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하는지, 그래서 어떤 대중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일반인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자재하게 나비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뱀파이어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들 속에는 어떤 일반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보살님 보자마자 그런 얘기했을 때 조계사 근처에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건 바로 아차하면 우리는 조건화의 틀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나의 감성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통제받고 감시당하고 조건화되고 교육받게 되거든요. 피교육생으로. 그래서 이 보는 순간 그러니까 자비령 참법이 있어서 좀 요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정리할게요.